윤천 씨 아시죠? 윤천 씨 그 출근 명령서에 출근 요청서에 윤천 씨 출근 요청서에 차관님 실명 거론되는데 설명 한마디 해주죠. 아 놓으세요. 윤천 왜 안 사이시죠? 네, 2013년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빠져나가는 김학의 전 차관 모습 방금 보셨는데요. 그날 이후로 사실 자취를 감췄다고 할 정도로 사실 행적을 알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어젯밤이었습니다. 이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제지를 당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저도 사실 어제 이 속보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려고 했던 건가요? 알려지기는 뭐 태국 방콕을 향해서 가려고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출국 금지는 이제 범죄를 수사하다가 해외로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출국 금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대충 3개월 정도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전 출국 금지는 안 돼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뭐 볼일을 보기 위해서 태국을 가려고 했는지 아니면 잠시 이제 도피를 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추측건데 출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제 밤 늦은 시간이었잖아요. 11시쯤? 11시쯤이었기 때문에 그냥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출국 금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는 데는 아마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큰데 아마 출국 심사 중에 이제 출입국 관리소가 법무부 산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딱 여권을 내밀었는데 이게 김학의 전 차관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상부에다가 법무부에다가 아니 이거 출국시켜도 좋습니까라고 아마 물어봤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법무부 자체는 아마 회의를 하고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간 다음에 긴급 출국 금지를 시켜라. 이 긴급 출국 금지라는 게 뭐죠?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출국금지 시키지 않으면 결국 해외로 도주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 재량적으로 금지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뭐 1개월 넘지 못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 과거 진상조사단에서 재수사 권고를 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뭐 출국해버렸다. 그러면 도피가 아니다 할지라도 계속 국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재수사 권고를 했더라도 시간은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성접대 자체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광선 변호사하고는 인사도 못하고 이렇게 질문 드렸네요.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관련돼서도. 이현종 의원님, 김학의 전 차관이 근데 태국하고 무슨 인연이 있나요? 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수사가 압박이 들어오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까지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이게 이제 2개월 연장이 됐거든요. 아마 본인 생각에는 이번 달 말까지가 이제 그 대검 조사 기간인데 이게 이제 2개월 연장이 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검찰이나 이쪽에서는 재수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압박을 느껴서 사실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왕복 티켓을 샀기 때문에 도피하려는 것은 아니다. 머리를 식히러 이제 그렇죠. 뭐 알기로는 아마 산사에서 그동안 기도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국이 또 대표적인 휴양지 그렇다 보니까 아마 압박 때문에 이제 본인이 출국하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김학의 차관의 출국 금지 과정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될 소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3년 이상의 어떤 범죄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어떤 형이라든지 이런 건 할 경우에 수사검사 요청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일단 출국 금지를 조치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은 한편으로 보면 법률적으로는 지금 아무런 조치 무혐의를 2번이나 받았죠. 왜냐하면 2번이나 무혐의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검찰 쪽에 한 주장은 뭐냐면 이제 이 현재 대검 조사단에는 사실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건 임의기구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검사는 있어요. 근데 이 검사가 동부지검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가 한 이야기는 그래서 바로 입건을 했다. 동부지검 차원에서 입건을 했고 이 검사가 이제 법무부 장관에 요청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아마 긴급하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좀 입국을 지연시키면서 그 사이에 일단 출국 금지 조치를 일단 조치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차피 나중에 좀 논란이 될 소지는 있는데 그렇지만 앞으로 아마 이제 재조사를 요구를 하더라도 그럼 무슨 혐의로 할 거냐? 지금 특수강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공소시효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뇌물죄는 이미 이제 사실상 끝났어요. 성접대 관련한 뇌물죄는. 근데 추가적인 사실이 있어야 돼요. 추가적인 뇌물 공여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과연 지금 이 조사 기간에 나올 수 있을까라는 문제.
특수강간도 지금 2차례나 사실 무혐의가 됐기 때문에 이걸 새롭게 뭔가 혐의가 추가되지 않는 이상은 이걸 사실상 조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률적으로 우리가 그냥 알려지기로는 뭐 성접대 등등해서 굉장히 참 공분에 쌓였지만 실제로 법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김학의 전 차관의 어떤 조사는 굉장히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이 대정부 질문에서 재수사를 또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들어보시죠. 조사 보고서를 받아보고 가장 효과적인 또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을 좀 판단을 한 후에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검찰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검찰의 그 명예가 걸린 그런 문제로 인식을 하고 만일 수사를 하게 된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힐 거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보면은 명운을 걸겠다, 명예를 걸겠다 이런 얘기들이 검찰과 경찰서에서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김 변호사님. 사실 이현정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재수사하기 위해서는 난항이 좀 예상되는 게 맞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까지 나온 어떤 새로운 증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지금 알려진 건 별로 없죠. 예. 근데 결과적으로 그거죠. 일단 경찰이 됐건 검찰이 됐건 그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의 어떤 수사에 대해서 부실이 있었느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거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동영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단 김학의 전 차관이 동영상에 나타난 것은 이제 거의 명백해지고 있고. 그 1분 40초짜리. 그렇죠. 거기에 피해자로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한 30명 되는데 그중에 3명이 특정이 됐고 이제 2명을 조사를 했는데 1명은 나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끝났고요.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피해자 이분이 동영상에 나오는 피해자가 바로 나다. 근데 사실 얼굴을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영상을 찍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얼굴 찍히는 걸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 당시 상황을 전부 다 맞춰보면 그에 등장하는 여자가 이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한 가지 문제점이 그럼 설사 피해자가 특정된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피해자 주장 자체는 본인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약물이랄지 폭행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건설업자 이제 별장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하고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전형적인 이제 특수강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기서 궁금한 건 그 네. 동영상에 딱 누가 봐도 김학의 전 차관이다 동영상에 나온 인물이 네. 그렇다면 그 김 전 차관에서 재수사 아니면 어떤 혐의로 이 입건이나 이 기소를 할 가능성이 아니 무조건 그것만 가지고 될 수가 없죠. 왜냐면 동영상에 김학의 전 그렇죠. 차관이 설사 김학의 전 차관이 나왔다 하고 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윤중천 씨로서 성접대를 받았다. 네. 이게 나타난다고 하면 네. 이게 강간이 아니고 성접대로 한다면 이미 공소시효는 완성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김학의 전 차관을 처벌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가장 관건은 특수강간이 아니냐, 네.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냐 아니냐. 거기서 윤중천 씨의 이제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피해자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이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이제 검찰은 이 피해자 여성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 그리고 아마 김학의 전 차관 쪽에서 조사는 받지 않았지만 여행도 보내주고 용돈도 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게 강간이라 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무혐의를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피해자 여성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데 일방적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꽃뱀처럼 취급하면서 성관계 그걸 시연을 해보라느니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주장했었죠. 그렇죠. 예. 자기가 어떤 진실을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재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피해자 진술의 어떤 특수강간 부분이 가장 중점이 들 거고 지금 윤준서 씨가 총 5번이나 이번에 2번 조사를 받았는데 네. 아마 성접대와 관련된 부분은 인정을 했다는 그런 진술이 나와요. 그렇지만 성접대 인정한다 하더라도 시효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건 처벌을 할 수 없고 결국 초점은 특수강간이냐. 그 당시에 경찰이나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해서 직권남용에 해당되느냐. 근데 주의라로부터 압력을 받았느냐. 이제 그게 중점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피해 여성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이 김학의 전 차관의
네.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검찰의 부실 수사나 경찰과의 문제는 추후에 또 다른 또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사태가 커지고 있는데 김학의 전 차관 수사를 놓고 이 여야 공방 중인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법무장관 했던 분이 법무부 차관이 경질되는 과정과 그 내용을 잘 몰랐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희 그거 특검해도 꺼릴 것 없습니다. 드루킹 사건, 김태호 사건, 그리고 신재민 사건, 문다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과 함께 특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자, 교수님 이제 좀 일이 커진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해찬 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이제 한교안 대표가 뭐 몰랐을 리가 없다고 하는 거고 나경원 대표는 그러면 특검을 하고 이 드루킹 문다혜 씨까지 이제 포함을 시키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논쟁이 저렇게 되니까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측 다. 예컨대 지금 황교안 전 총리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했었고요, 당시에. 네. 그 사람의 연관성이 없겠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또 특검을 모든 걸 다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래가지고 특검이 되거나 조사가 되겠습니까? 이 문제와 관계없이 김학의 전 차관 문제는 이건 아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권력을 이용해서 성접대도 받고 또 온갖 나쁜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하고 이런 나쁜 짓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조사가 이뤄야 된다. 근데 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이제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부분을 네. 다른 부분과 연관시켜가지고 그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부분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로 이렇게 싸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국민적 의혹이 있고 물론 아직까지 모든 뭐 밝혀진 게 없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명명백백하게 밝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데 이 문제 가지고 정치적으로 논쟁하고 싸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치권도 이 문제에 좀 집중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사실 김학의 전 차관 문제가 이 정치적 파장력을 굉장히 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어쨌든 수사에서는 두 차례나 무혐의를 받았던 거고 이에 대해서 당시 정권의 비호가 있었던 거 아니냐 얘기가 3년 전 국회에서도 나왔습니다. 한번 그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최순실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김학의 차관 사건 똑똑히 기억하시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때 왜 그 불법, 그 말도 안 되는 동영상 때문에 임명 못했잖아요? 그때 왜 시간 끌었습니까? 결국 김학의 차관의 누나, 최순실 자매와 친분이 있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이현정 의원님. 네. 결국 최순실 씨 얘기까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1야당의 지금 당대표인 황교안 대표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냐, 김학의 전 차관의 재수사 문제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뭐 키워드만 보면 정말 국민들이 정말 붕괴하실 문제죠. 성접대, 별장 뭐 등등 약물 뭐 이런 것 등등을 하면.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이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이제 수사를 통해서 결국 뭐 증명해내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실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도 저렇게 지적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알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지금. 물론 뭐 개연성은 충분히 있겠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황교안 대표의 어떤 책임성을 따지기 위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또 최순실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박관정 경정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근거나 증거는 뭐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끝이 없는 주장과 논란과 이것만 가지고만 끝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모든 면에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 제기하는 황교안 대표에 대한 책임 문제도 네.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당신 다 알 것이다. 그럼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 모든 걸 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치 공세로 저는 끝날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고 보는 게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됐습니다. 그 중간에 이미 몇 차례 걸친 의혹이 있음에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 상황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볼 경우에는 자칫 그냥 의혹만 부풀리고 아무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런 좀 문제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현정 의원과 최진봉 교수와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